안녕하세요. 남아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중3 2학기 국어 천재노 2의 2단원인 청중을 고려하여 말하기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청중을 분석하여 발표를 준비하는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소진이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활동을 이야기를 하면서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음식을 많이 남기는 것 같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안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에게 어떻게 발표를 준비해야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를 여쭤보죠. 그래서 선생님은 먼저 첫 번째로 청중을 분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소진이는 그러면 이 청중을 분석한다는 것이 청중이 주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등을 알아놔야 되는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분석을 통해서 발표할 내용의 수준과 방향을 정하면 된다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또한 인원이나 나이, 성별, 직업 등을 분석해야 하고요. 청중의 관심사, 기대와 요구, 주제와 관련된 입장을 함께 분석하면 더욱 좋다고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소진이가 청중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런 일반적인 특성과 함께 사진과 영상, 통계 자료 등에 익숙하다라는 뭔가 부가적인 특성도 파악을 했고요. 학생들의 주요 관심사가 어떤 것인지도 분석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소진이는 환경과 급식에 대한 것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진이네 동아리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 기대와 요구 외에 학교의 여러 문제를 개선하거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런 청중의 희망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소진이네 동아리가 제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청중을 분석했다면요, 발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발표하기 전에 이런 계획하기 단계를 통하면요, 제목과 말하기 방식을 정해볼 수 있고요, 발표의 흐름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은요, 소진이는 남김없이 먹어요 라고 지었다가 이 제목을 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맛있게 먹고 희망을 키웁시다 라고 변경을 하게 됩니다. 남김없이 먹어요 라고 제목을 짓게 되면 독자 입장에서 급식을 남기지 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평범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요. 만약 맛있게 먹고 희망을 키웁시다 라고 제목을 바꾸게 된다면 먹는다는 것이 왜 희망일까? 라고 궁금증을 가지게 되겠죠. 이러한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제목을 변경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급식에 관심이 있으니 오늘 점심 이야기로 발표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말하기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말하기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문제점에 해당하는 우리 학교 음식물 쓰레기의 실태를 도표로 정리해서 보여주게 되고요. 이 도표는 앞서 우리가 확인했었던 도표 자료, 매체 자료에 익숙한 청중의 특성을 고려한 사항이 되겠죠. 또한 청중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학교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에도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것들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급식 신호등 운동. 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로 텃밭 비료 만들기. 세 번째, 절약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기부.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되죠. 음식물 쓰레기가 불러온 문제, 우리 학교 학생들의 관심사인 환경이 이 부분에 반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처리 비용, 환경 위협과 더불어 우리가
키우는 새로운 희망이라고 하면서 빈곤 국가 어린이를 후원하는 사진과 새싹 사진을 활용을 해서 긍정적인 미래 상황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매체 자료에 익숙했던 청중의 특성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사진 자료를 활용하면 아무래도 청중 입장에서는요, 흥미가 유발하게 됩니다. 자, 소진이는요, 계획하기 했지만 문제점에 부딪힙니다. 바로 말하기 불안인데요. 소진이는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긴장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앞두고 긴장감을 느끼는 것조차요, 여러분, 말하기 불안으로 분류가 되고요. 이 말하기 불안의 원인이 바로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해본 경험이 없는 것이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목소리도 작아지고 내용도 자꾸 잊어버려서 걱정이야. 이런 현상들도 전부 다 말하기 불안이고요. 은수가 조언을 해주죠. 평소처럼 친구들과 이야기한다고 생각해봐. 혹은 마이크 사용하면 돼, 괜찮아. 그 다음에 내용을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발표 내용을 요약한 카드도 들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진이는 힘들게 준비한 건데 내가 망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이런 엄청난 압박감,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요. 말하기 불안의 두 번째 원인입니다. 바로 경험이 없는 것과 더불어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죠.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더 긴장할 수 있으니까 아까 연습할 때 찍은 영상을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거울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표정을 지어봐 라고 은수와 성민이가 조언을 계속 해주고 있네요. 말하기 불안의 대처 방법들이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발표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심호흡과 같은 것도 말하기 불안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까 계획하기에서 언급한 대로 청중들의 관심사인 급식을 이용해서 발표를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제 식판은 오늘 이렇게 깨끗했답니다. 식판이 이렇게 깨끗했던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청중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서 손을 들어볼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말하기 전략을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점심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도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그러면서 학교의 음식물 쓰레기 이야기를 합니다. 버리는 양을 이렇게 매체에 익숙하다는 청중의 특징을 고려하여 도표로 제시하고 있고요. 이 도표가 들어갈 위치를 묻는 문제가 작년과 달리 올해도 출제되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하여 전문가인 영양사 선생님의 인터뷰, 그 다음에 학생의 인터뷰도 넣게 됩니다. 이러한 인터뷰를 넣게 되면 청중이 뭔가 현장감을 느낄 수 있게 되고요. 좀 더 효과적으로 발표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고 말하기 불안이 해소되지 않다 보니 요약 카드도 소진이가 확인하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런 표현 등을 통해서 집중을 유도한 이후에 세 가지 실천 방안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급식 신호등 운동, 그 다음에 텃밭 만들기, 그 다음에 우리가 아낀 비용으로 빈곤 국가 어린이 후원하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매체 자료를 활용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미래 상황을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고 있네요.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윗글에서 소진이의 동아리가 발표의 처음 제목인 보기, 남김없이 먹어요를 기억으로 수정했을 때 그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을 묻고 있습니다. 기억은 맛있게 먹고 희망을 키웁시다가 되고요. 이 부분을 띄워드리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청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주제를 비유적으로 표현했죠. 맛있게 먹고 희망을 키웁시다. 희망은 사실 키울 수 없는 건데, 그쵸? 비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에 해당이 되겠어요. 뭐 간결하게 표현했다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설득했다 아니고 어려운 단어를 배제하고 쉬운 표현을 사용했다. 남김없이 먹어요의 어려운 단어는 없습니다. 5번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오히려 직설적으로 표현한 건 남김없이 먹어요가 되겠죠. 네. 해당 단원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문제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